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회생 파산하려는 분들은 내 사건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건별로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 이 난이도에 따라서 회생 인가나 파산 명책을 받기 위한 공략법이 다 다릅니다. 내가 회생 파산하는 이유가 다 비탄감 받고 면책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인지 쉬운 사건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공략법을 써야 무사히 인가 및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 파산 사건별 난이도 분석 및 그에 따른 공략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이도 하 사건입니다. 채권자 수가 적고 소득 증빙이 쉬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채권자가 한 명에서 5명 사이이고 빚도 오래됐거나 보증 채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 채권자도 거의 없고 재산 변동도 없어요. 옛날에 빚을 지고 한동안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뒤늦게야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알아보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략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채권자를 빠뜨리는 거 없이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법원에 오라고 하는 날짜에 제대로 잘 오기만 한다면 회생이든 파산이든 빠르게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난이도 중 사건입니다. 채권자 수는 어느 정도 있고 소득이나 비용의 증빙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수는 보통 5명에서 한 15명 사이이고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 사건들이에요. 난이도 중 사건 중에서도 월급을 받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서류를 잘 챙겨서 준비만 잘하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 사건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 지입차주, 그 밖에 자영업하는 분들 이런 사건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하는데요. 대부분 매출, 매입 이런 계산이 깔끔하게 안 돼서 소득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 소득으로 매달 법원에 내는 돈 액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산정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매출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이 다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매입은 다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드는 이 매입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생에서는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한 경비로 많이 인정을 받아서 소득을 적게 만드는 게 자영업자 사건의 핵심 공략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교통비, 주유비, 식비, 기타 경비들을 하나하나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출해서 공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면 할수록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난이도 상 사건입니다. 인가나 면책을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본 사건보다 내용이 훨씬 복잡해서 사건 처리하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이 이 사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요. 개인 채권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 또 사건 자체에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상가는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거기에 임차에 있던 임차인들이 수십 명이 돈을 못 받은 사건, 또는 이혼하면서 재산 전부를 배우자한테 다 넘긴 사건, 내가 법인 대표자인데 법인 채무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사건, 그리고 채권자들이 나를 막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사건들이 막 끼어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난이도 상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일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회생 파산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략과 공략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생 파산의 통과 여부가 달렸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큽니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먼저 최대한 법원에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못할 거짓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거짓말했다가는 안 그래도 불리한 사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낸 다음에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가로 재산 일부를 법원에 반환을 해서라도 전체 비탄감을 노리는 가감한 설득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략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회생 파산이 무사히 통과되기만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별 난이도 분석과 그에 따른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간혹 사건 난이도 구분 없이 수임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수임하는 사무실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도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일률적으로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건 처리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또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의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임료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건 난이도에 맞는 수임료가 정확하게 책정되는 사무실이 오히려 좋은 사무실인 거죠.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회생 파산 면책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